초등학교 교육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답은 안 한다. 상 주지 마. 등수도 빼. 천군 백군마저도 빼고 칭찬 스티커도 떼어내. 그냥 하지 마.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 다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럼 이게 어떤 특정한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선택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작년 5월 18일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인데요. 그때 이런 영상이 좀 바이럴 됐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놀게요 라고 그 전교생 초등학생들, 심지어 제가 다닐 때는 1000명이 넘었으니까 운동에 막 운동장이 버글버글 했었는데 정말 초라하게 모여있는 초등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놀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과 인사를 하면서 운동회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참담해가지고 찍었던 영상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을 하셨어요. 딱 1년 정도가 지났고 지금 운동회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뭔가가 변했느냐? 좀 더 좋아졌느냐? 전혀 좋아지지도 않았고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운동에 관련돼서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의 상황 자체가 점점 가관이 되고 있어요. 정말 엉망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운동회 얘기부터 해보죠. 이번에는 운동회 전에 아이들이 분당구 한 초등학교 인근 담벼락에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담벼락에 쫙 붙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4월 29에서 30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음이 날 수도 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양해 부탁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더 빛난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아이들의 사과 인사를 각자 자필로 써서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자,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단순히 사과를 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의식이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가감없이 말하면 사회적 바보로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기사 시작이 이거예요.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이라는 곳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칭찬 스티커판을 교실 앞 칠판에 부착해도 될까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걸 쓴 작성자가 오랜만에 담임을 맡아서 지금 고민인데 예전에는 누가 몇 개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키곤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비교하면 안 돼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해야 하나 싶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다른 이제 교사분들이겠죠?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분란 생길까봐 안 하는 게 낫다. 나도 이런 거 문제 생길까봐 단체 보상만 한다. 뭐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단순하게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 붙여주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좀 비교하면서 나도 좀 더 선생님한테 칭찬받도록 좋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이 동기부여를 하는 뭐 도구인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결론 지금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요. 최수지 서울시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 지역 605개 초등학교 중에 357곳에서 그러니까 59%죠. 교내 상장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10곳 중에 6곳이에요. 상을 받는 학생만 따로 불러서 개별적으로 주는 학교가 17.4%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을 주는 학교는 14.5%. 자, 운동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605개 초등학교 중에 36%는 천군 백군 팀을 나누지 않는 놀이 체험형 운동회를 하고 있고 17.5%는 운동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우승팀을 가리는 그런 우리가 기억하는 전통적인 운동회는 40.5%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가 체험형 운동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회를 아예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패배한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어떤 학생은 교무실에 찾아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따지기도 하고 기사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정말 이게 전부였다면 이 정도로 운동회가 사라지고 놀이체험형으로 바뀌진 않았겠죠. 뭔가 크리티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대회를 열면 상을 못 받는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아이들이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 그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낀 아이의 감정을 누가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줬을까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죠.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아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회나 경쟁을 하면 좌절감과 박탈감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초등학교 교육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답은 안 한다. 상 주지 마. 등수도 빼. 정군 백군마저도 빼고 칭찬 스티커도 떼어내. 그냥 하지 마.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거 다 하지 마. 하지 마. 자, 그럼 이게 어떤 특정한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루어진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선택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아니죠. 방어 행동이에요, 방어 행동. 한 칼럼이 있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쓴 칼럼이었어요. 5월 운동회가 사라진 진짜 이유? 극성 학부모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런 얘기를 하면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전교조가 무슨 진보 교육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교조가 원하는 진보적 교육조차도 아니에요. 전교조가 전국 분회장 798명을 대상으로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실태조사라는 거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대요. 저는 뭐 운동회든 소풍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다치면 내가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이 경위서 정도 쓰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부셔버릴 만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니까 이제 학교의 합리적인 선택은 안 하는 거죠. 운동회 줄이고 등수 빼고 상장 없애고 칭찬 스티커 사물함에 넣어두고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현장 체험 학습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심해진 학교들은 축구도 금지시키고 체육도 금지시키고 결국에는 이것들은 위험을 회피하다가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럼 단순히 다 교사들만의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다 알죠? 아니죠. 아무도 교사를 지켜주지 않고 학교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냥 평범한 개인들이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불타는 교육 철학이 있는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선진국, 북유럽, 핀란드 이런 좀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난 선진국형 교육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한번 교육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핀란드 이야기부터 하면 핀란드는 등수를 안 매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핀란드는 표준화 시험도 거의 없고 학생들끼리 비교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 속도대로 성장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일부로 취급이 되고 자, 이렇게 보면 한국이 핀란드형 선진국형 교육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되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핀란드 커리큘럼은 학교마다 뭐 라이프 스킬 수업, 마음 챙김 세션,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이런 것들이 정규 학습 시간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성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생이 자기의 성장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핀란드는 등수를 뺐는데요. 등수를 뺀 대신에 뭘 넣었냐 하면 자기가 좌절을 하는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가르치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만약에 한국 학교가 핀란드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려면 등수를 빼고 체험형으로 바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뭘 넣었느냐, 등수 빼고 경쟁 빼고 그럼 그 자리에 대신에 무엇을 넣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죠.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접하는 곳이 학교예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상류층 분들은 최정상급의 강사들을 불러다가 애들 가르치게 하지 뭐하러 재벌가의 자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물론 의무교육이니까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보내잖아요, 다. 결국에 작은 사회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작은 사회 안에서 배우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갈 때 받아들여야 되는 감정을 미리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은 실패도 포함이 되고 좌절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잉글랜드의 경우가 또 흥미로운데,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뭐 등수를 빼고 경쟁을 빼고 이런 거를 잉글랜드 한 번 미리 거쳤어요. 2010년도 초반에 한번 거쳤다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직후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모두에게 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문화를 끝내자라고 하면서 다시 14년부터 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단계의 경쟁적 스포츠가 의무 항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채택한 모델이 뭐냐 하면 교내 학급 간의 경쟁, 지역 학교 간 경쟁, 전국 단위 경쟁. 그러니까 경쟁을 오히려 활성화시켰어요. 모든 학생이 어떤 형태로든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데 동시에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성취로 인정하게 합니다.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쟁의 종류랑 보상의 차원을 굉장히 철저히 나눈 거예요. 1등도 시상하고 자기 기록 갱신한 사람도 시상하고 뭐 페어플레이 한 사람도 시상하고. 그러니까 경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일본은 어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회, 지금 저랑 나이대 비슷하지? 20대 후반과 30대. 그 분들이 경험한 그 운동회의 원형이 일본 운동회거든요. 애초에 그 전교생이 나와서 한 번에 운동회를 하는 형태 자체가 일본, 우리나라, 뭐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뭐 이 정도밖에 안 한대요. 이 아시아 쪽에만 있는 좀 습성이래요, 이게. 근데 아무튼 일본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도 이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경쟁 요소를 없애봤는데 유토리 교육이라는 거를 했대요. 근데 이거를 이미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또 어떤가 하면 독일 초등학교는 비교와 경쟁을 극도로 경계해요. 극도로. 한국에서 이민 간 학부모가 자녀에게 집에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가 담임 교사가 다른 아이들이 그 문제를 고민할 기회를 박탈당하니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달라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일화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런 일화가 화제가 됐을 정도로 이 초등학교 때는 학습 속도 차이를 비교하지 않으려고 정말 강박증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김나지움 가서부터는 뭐 유급 제도가 엄청 빡세고 성적 기준에 미달하면 뭐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고 같은 학년에서 2번 유급하면 김나지움을 떠나서 뭐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전체에서 완전히 단계를 나눠가지고 강도를 다르게 설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애들 기분 마사지 해주려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교육은 아이들이 냉혹한 현실을 만나는 첫 번째 그 사회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한국은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도망 다니고 있고요. 진상 학부모들을 비롯한 진상 민원인들이 학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백은 아무도 메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작년보다 지금이 1년 만에 AI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학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라는 논제 자체가 이제 더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지식이라는 곳에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박남기 교수라는 분이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AI가 지식 전달을 더 잘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실패를 극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 결국에는 이제 세계 교육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지식 암기에서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가, 정답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실패를 다루는가,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교육 자체가. 근데 한국 교육은 뭐 디지털 타블렛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을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거세시키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를 분별하는 법이나 진짜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이나 그리고 AI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코딩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이고 사고의 영역인데 그럼 사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직결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나아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천천히 뭔가 하고는 하는데 그 천하람 의원이 운동회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아이 목소리 소음 아니다 법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요.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이제 준비를 해서 소음 진동관리법 등 뭐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악성 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운동회를 시끄러워하는 민원인의 문제는 너무나 피상적인 거고, 진짜 근본적인 거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쳐 줘야 될 어떤 것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기분 마사지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해야겠죠.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